15번 봅니다. 15번. 잘 들리죠? 네. 자, 우리 주임법, 상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보호법을 오늘 이제 비교 설명하는데, 전세권법입니다. 전세권. 전세권은 그죠? 배당 요구 선순위, 후순위는 상관없어요. 은행 설정이 있는데 전세권 설정했다가 상관없어요. 뒤에 있는 거는. 근데 앞집에 있는 거는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조심. 자, 보겠습니다. 21에 6776. 본인 전세권 설정 일자, 전입일자, 이후에 압류. 자, 21에 6776 한번 봅니다. (21에 6776) 봅니다. 물건번호 몇 번이죠? 이런 게 있네 또. 1번이네. 1번.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 자, 이런 경우에는 한 소유자가 4개를 담보를 은행에 제표했다가 같이 기내 놓은 거예요. 4개가 한 소유자가.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식산업센터 이게 뭡니까 이거? 이 뭐예요 이게? 아파트형 공장. 그죠? 지식산업센터 그런 것은 우리 저게 공단에 보면은 SK 뭐 테크노 뭐 아파트 공장 그런 게 있죠. 하나 큰 게 하나 있습니다. 자, 그거입니다. 주식산업센터. 자, 요게 이제 뭐 유치권이 들어왔다 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경매가 되고 있는데 절반 떨어졌네. 그죠? 서울에는 거의 뭐 1차에 낙찰됩니다. 1차에. 또 대출도 잘 되니까 지식산업센터가 인기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는 뭐 이 분류를 상가를 해놨는데 사실 이게 아니죠. 이게 아파트형 공장, 아파트형 공장이고, 대지권이 건물이 있고 이런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이 뭡니까? 아파트형 공장. 이제, 공장은 공장인데, 그 아파트형 공장 밑에 있는 상가다, 그죠? 아파트형 공장 안에도 상가가 있거든요. 상가동이 있고, 막, 중개수도 있고 막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나와가지고, 여기 이제 1층 아마 전체가 이렇게 보이는데, 나왔는데, 문제는 절반에 떨어졌다. 뭐 좋죠? 절반 떨어져 좋은데, 여기 보니까 쭉 뭐 우리마트, 식자재 마트로 뭐 쓰고 있고, 막 아까 그거든요. 그렇고, 근데 보니까 보전금이 요렇게 해서 이제, 7억 해놨는데, 7억에 1,500, 3,000에 400, 뭐 이런 식으로 뭐 세 사람이 사업자가 등록이 안 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등록은 또 돼가 있고. 근데 보통은 이제, 없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나가버리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A가 나가고, 사업자 등록 말소 안 하고, B가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좀 연구를 해봐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건저당 뒤에 전세권이, 자, 36억 뒤에 전세권을 7억 했다. 소멸된다, 소멸 안 됩니다, 이거. 소멸되죠? 문제 없죠? 건저당 뒤에는 문제 없습니다. 앞에 가면 좀 조심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7억에 Y 식자재 마트 우리 점 있더라. Y 식자재. 요 사람이 Y 식자재 마트가 7억에 1,500에 주고 있는 요런 거다. 그죠? 그러면 뒤에 문제는 없는데, 그러면 이 날짜 이전에 또 사업자가 된 걸 찾아야 됩니다. 사업자 아니 이 날짜 이전에 은행 건저당 이전에 말소 기준 등기 이전에 사업자 된 거 2016년 8월 18일 이전 있다 없다. 9월달 넣었다 그죠? 넣고 일단 문제 없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전체가 낙찰받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낙찰받아도 다 문제 없고 인도 명령 대상이 되고 이제 가격만 잘 따지보고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낙찰받아도 아무 문제는 없고 이제 다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문제 없어요.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봅니다. 서울의 아파트인데 강남 논현동인데 17억이 11억에 떨어졌다. 그죠? 논현동에 22에 2156 한 봅니다. 자, 여기 보면은 강남구 논현동, 그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뭐 강남입니다. 강남의 아파트가 전용이 한 34평, 5평쯤 되는 것이 64% 뭐 적다하죠? 적다합니다. 자, 거기에 이제 아파트가 전용이 35평 강남에 있는
논현동에는 아파트인데 지금 64%에 떨어졌다. 그죠? 64%의 이 아파트가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제 세입자가 법인이다. 법인 그죠? 법인 동원건설 산업 주식회사 법인에서 9억을 주고 법인에서 전세권을 이제 7억 5천. 그죠? 전세권은 7억 5천. 돈은 뭐 원래 변경 전은 7억 5천인데 더 주는가 봐요. 하여튼 7억 5천 대가 있고 전세권이 이제 9억으로 정액 변경이 되었단 말이죠. 1억 5천 더 줬단 말이죠. 더 주가지고 전세권 대가 있는데 SBI 저축은행에서 담보 잡고 여기서 전세돈 안 주니까 경매가 진행이 된다 이 말이죠. 9억 달라 이 말이죠. 자 이랬을 때 낙찰 받으면은 이게 문제는 9억 이상 낙찰이 되면 다행인데 지금은 문제 없겠네요. 9억 이상이니까 문제 없는데 만약에 5억에 낙찰됐다. 이게 자꾸 떨어져가지고 야한 이유로 그러면은 낙찰자가 문제 있을까 없을까 이거? 이런 경우에 문제 있다 문제 없다? 응? 있다 없다? 문제 없죠? 일단은 전세권 요걸 가지고 자기들이 안장했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는 이제 말소가 다 될 거죠. 근데 이제 전입신고가 전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5억에 팔리면 팔린 대로 가져가고 끝나는 겁니다. 근데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은 예로 요거 건저당 이전에 SBI 저축은행 건저당 이전에 전입신고가 직원이 되어 있다. 예로 그 부사장이 상주를 한다. 전입신고 되어 있다. 이리 되면은 좀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전입이 빠르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는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전입도 없으니까 5억에 팔리든 9억에 팔리든 여러분이 적당하게 낙찰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문제 없는 거예요. 자,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당 요구하지 않은 선순위 전세권 9억 원 인수가 된다. 자, 한번 봅니다. 배당 요구하지 않은 거. 요것도 강남의 삼성동입니다. 삼성동에 17억인데 27억이 17억, 10억 떨어졌네요. 여기에 9억짜리가 아마 있는 모양인데 이 사람이 이제 배당 요구를 안 했다. 22에 107785입니다. 자, 강남구 삼성동, 그죠? 삼성동에 이 아파트가 경매가 놓았다. 전용이 25평이다. 그죠? 많이 들었죠? 많이 들었습니다. 자, 이 아파트가 나왔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전세권을 9억을 했습니다. 9억을 해가지고 지금 해놨는데, 여기 보면은 전세권 9억에 대해서 김상문, 김현태 두 사람이 아마 공동으로 전세를 한 것 같아요. 전세 9억을 했는데, 자, 이 사람들은 전입을 일단 한 사람 했습니다. 전입을 2017년 4월 25일이고 4월 26일 하루 뒤에 전입 신고도 하고 했는데, 이 사람은 배당 요구를 했으면 안 했습니까? 자, 일단은 선순위 전세권이다 하는 것은 여기에 말소 기준 등기보다 앞서서 했기 때문에 선순위 전세권이죠. 자, 요 뒤에 거는 만약 전세가 했다고 뭐 문제가 없다 했죠. 근데 앞집에 있는 거는 조심해야 되겠죠. 시간에 빠른 거는. 자, 요 9억을 조심해야 되는데 9억이라 하는 선순위 전세권은 배당 요구를 하면은 말소, 안 하면은 인수 이렇게 됩니다. 간단해요. 배당 요구를 하면은 받아가겠단 말이죠. 그럼 말소가 되는데 배당 요구 안 하면은 인수고, 근데 전입자가 있을 때는 좀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자, 요거는 전세권 설정을 하고 하루 뒤에 진입을 했어요. 하루 뒤에 진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배당 요구 지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 사람은 했을까 안 했을까? 지금 안 한 걸 보이죠? 안 했으니까 당연히 9억이 인수다. 그러면 낙찰가를 9억을 빼야 되겠죠. 빼야 되겠고, 명함구 매수에 아마 설명해 놨을 겁니다. 여기도 보면은 사법보좌관이 여기 있네. 그죠?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죠? 얼굴에 이번 전세권 등기 9억은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된다. 맞죠? 자, 여기 된 거는 항시 여러분들이 인수가 9억입니다. 그리고 예상 배당표에도 항시 여기 보면 오른쪽에 이렇게 보면은 9억이 이렇게 딱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낙찰가 낮춰야 되겠죠? 자, 마음속으로 9억은 내가 수표를 별도로 주고 나가게 되겠구나. 자, 그러면은
이게 27억짜리가 17억에 떨어졌는데 만약에 18억 샀다. 18억에 18억 사고 9억 다음은 얼마입니까? 27억. 그러면 재미가 없죠. 그죠?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강 낙찰은 얼마 되겠습니까? 얼마 정도? 이게 인수가 9억이니까 대강 얼마 받으면 될까? 대강. 예로 10억에 받는다. 이러면 19억 되죠. 그럼 숫자가 적정하게 보이지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제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안 했을 때 9억은 대항력이 있고 전액 매수인 인수로 가고 명함구매에서는 아까처럼 말소 안 된다 되어 있고 예상 배당표는 9억이 인수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9억이 인수니까 대강 여러분이 얼마쯤 사야 됩니까? 그러면 대강. 그래서 내가 한 10억 정도 사면 되겠느냐. 그래서 답을 써놨습니다. 10억 정도. 자, 넘어갑니다. 선수전세권은. 그 다음에 점유주지. 자, 이게 점유주지. 자, 낙찰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임차인이 언제까지 점유해야 되냐. 기본적으로는 이제 배당 요구 종류가, 예로 소액 반삼 있죠. 소액 보증금. 반삼도, 예로 5천에 2천원만을 받는다. 소액 보증금. 은행보다 먼저 반삼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언제까지 있으면 되느냐. 배당 요구까지 점유를 하면 돼요. 배당 요구 종기를 지나서 퇴거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퇴거도 상관없고 낙찰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임차인도 배당 요구 종기를 지나서 자, 그러면 이제 낙찰자한테 명도항해서를 받고 나 나갈 테니까 방 빼겠다. 명도항해서 해도라 하면 낙찰도 해주면 됩니다. 그죠? 방 빼라 하고 해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는 있어야 되는데 단에다. 대항력 있는 선순임차인은 낙찰자가 잔금 납부 시까지 있어야 된다. 퇴가하면 안 된다. 퇴가하면 안 된다. 아닌데 퇴가하면 안 된다. 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이런 게 있어요. 3억짜리 아파트인데 2억 선순위가 있어. 내가 5천만 낙찰 받았어요. 5천만 원에 낙찰 받고 잔금을 치르기 열흘 전인데 동사무소 와서 전입시대 확인해 보니까 퇴거가 돼버렸어. 선순위 임차인인데 2억짜리인데 그러면 2억 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선순위 임차인은 전입 확정된 임차인이죠. 그 사람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대항력 임차인은. 그 사람은 낙찰자가 잔대금을 납부할 때까지는 일단은 전입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 퇴거하면 안 된다. 퇴거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상가도 뭐 내용은 비슷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지금 신문에 보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이 지금 신청이 건수가 45도로 계속 1000건이 아니고 2000건 이리 막 올라간대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 건수가 법원에 접수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 이야기는 깡통 세입자가 나가려 하니까 퇴가하면 안 되잖아요. 깡통 세입자가 저 강서구 하고 또 이런데 인천에 보니까 많은 깡통 세입자가 생겼는데 나가면 안 되니까 그러면 나가려 하면은 뭘 하려고 나야 됩니까? 안장처럼 주택 임차권 등기돼 있죠. 그래서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면은 법원에 신청하면은 등기부 등본에 주택 임차권이 찍어줍니다. 요거 찍히고 난 뒤에 등기되고 난 뒤에 퇴거를 해야 되지 그 전에 퇴거를 빼면 안 된다. 그죠? 선순위 세입자가 깡통 세입자 있죠? 깡통 세입자가 많이 떨어졌는데 주택 임차권 등기를 해야 되겠다. 자, 등기를 하고 방을 뺐으니까 관리사무소도 뭘 해야 됩니까 또? 소장님, 나 관리비 못 냅니다. 방 뺐습니다. 소유자한테 이제 관리비를 청구하세요. 자, 그렇게 하고 나와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퇴거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가는 주택 임차권 아니고 상가 건물 임차권. 제목이 이렇습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사업자 등록이죠. 이거는 빼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내용, 이제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옵스텔인데 분당에 성남시 분당구에 1억 6,700이 2,800에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죠? 19에 972. 자, 봅니다. 오피스텔이 지금 뭐 팔려버렸네. 그죠? 성남의 오피스텔인데 요게 지금 팔렸습니다. 보니까 전용이 10평인데 그죠? 10평인데 이게 뭐야? 이거 아닌데 사건 번호 틀립니까? 2022년 3월 14일 19에 972. 이거 맞네. 자, 잘 봅시다.
자, 분당의 옵스테일인데 전용이 10평인데 말이죠. 10평인데 불가가 되고 미납이 두 분 되고 하다가 결국은 낙찰이 이제 이 기일이 지정이 됐는데 3월 14일에 됐는데 돈을 내는가 봐요, 이 사람이. 돈을 엊그제 대금 납부를 이 뭐고? 2022년 3월 14일. 우리 교재는 작년기구나, 그죠? 이제 안 바꿔서 그렇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낙찰이 됐는데, 쭉 낙찰됐습니다. 9,500에 갑자기 무엇이 이리 낙찰이 됐습니다. 됐는데, 여기에 있는 박 씨는 이제 옵스테일에 1억 1천을 주고 전입 확정을 하고 딱 거주를 하다가 경매를 당합니다. 그죠? 경매를 이제 이렇게 해서, 강제 경매를 누가, 미스터 박이 이제, 임차인인가 봐요. 임차인이 경매를 넣고, 퇴거를 해야 되는데, 어디 가야 되는데, 주택 임차권 등기를 했다. 이랍니다. 퇴거를 하는데, 등기를 했는데, 이렇게 해서 보통 경매 뒤에 이 사람 입장에서는 동인이다 하면은 내가 볼 때는 주택 임차권 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냥 머물면 됩니다. 자기가 퇴거를 안 빼고 있으면 되는데, 혹시 퇴거를 뺄 일이 생기는 모르겠는데 낙찰되기 전에 어디 퇴거를 해야 된다 하면은 이렇게 주택 임차권 퇴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등기를 하고, 이 주택 임차권 등기한 사람은 경매 뒤에 등기한 사람은 배당 요구를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그게 중요합니다. 경매 전에 주택 임차권 등기한 사람은 알아서 법원서 챙겨줍니다. 챙겨주는데 강제 경매 딱 되고 난 뒤에 여부터는 법원에서는 잘 몰라요. 예, 법원에서는 자료가 없습니다. 등기 경매자한테는 강제 경매 신청할 때 법무사가 만드는 그때 당시에 등기부등본만 가 있기 때문에 뒤에 거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뒤에 주택 임차권 등기한 사람은 꼭 배당 요구 종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 그게 대전제입니다. 정제를 이제 깔고 있는데 요거는 막 낙찰이 됐고, 그래서 보통은 퇴거하기 전에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이렇게 임차권 등기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일단 넘어갑니다. 이거는. 그러면 상가는 이제 뭐냐? 상가는 제목이 좀 달라요. 이거는 상가 건물 임차권. 자, 2번 봅니다. 2번. 김해 상계동에 낙찰된 건데, 요거는 이렇게 해서 상가 건물 임차권. 이렇게 등기를 합니다. 상가는 주택은 뭡니까? 그냥 주택 임차권 해놨고, 이제 깡통 지어자들 퇴거하려고 하면은 주택 임차권하고 퇴거를 해야 되겠고, 상가는 상가 건물 임차권 해놨고, 자기가, 나가야 됩니다. 나가고 뭐 폐업을 하든지 이러면 되는데, 이리 하지도 않고 장소를 그냥 지 맘대로 옮긴다든지 상가를 A 장소에서 B로 C로 옮긴다든지 폐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제 대항력을 상실하는 겁니다. 배당도 안 되는 거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등기 상가 건물 임차권 등기된다. 주택은 주택 임차권 등기된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이제 조금 아주 재미난 거는요. 임차권 설정, 임차권 제목이 이리 이제 상가 건물, 주택 임차권 이게 아니고 임차권 설정행위죠. 임차권 설정. 이게 주로 보면은 이제 몇십억짜리입니다. 주로가. 자, 진해 봅니다. 진해가 130억에 30억이 떨어지는데, 이 수정 후의 내용을 보면요. 뭐라고 써놨나요? 수정 후 내용을 보면은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요. 말소되지 않는 임차권이 존재하니까 사전 조사해라. 이렇게 해서 조금 수정 전에서 하나 더 붙였습니다. 이 뭐냐 그러면은 말소되지 않는 임차권이 존재하니까 사전조사 후 입찰을 잘해라. 아주 겁난 문구예요. 자, 임차권 설정은 얼구에 있는 임차권 설정은 건전한 앞집에 있으면은 무조건 인수가 됩니다. 인수. 자, 우리 전에 상가도 배웠다죠. 상가도 2015년 5월 13일 이후에 법이 바뀌면서 앞에 사업자를 한 사람은 예로 7억이다 해도 한산보증금을 초과해도 대항력 인수만 있고 확정돼서도 배당 안 해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임차권 설정도 인수만 있고 배당이 안 되는 거예요. 건전당 앞에 있는 임차권 설정은, 자, 그럼 임차권 설정이 얼마죠 이게? 25억이다죠. 25억. 누가 했습니까? 롯데 쇼핑, 이 극장입니다. 롯데 쇼핑 여기서 25억 주고 임차권 설정을 했는데,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나도 임차권, 1번도 임차권 썼죠. 2번도 건전당 썼죠.
그럼 요거도 배당, 요거도 배당. 이래 하면은 이게 틀린 이야기입니다. 이건 인수가 되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저한테 가끔 농협의 차원 여신관리단 직원들이 있어요. 그 이제 경매만 주로 담당한 직원 한 20명 넘게 있는데 가끔 짬을 지나가면서 옵니다. 이런 걸 물어봐요. 임차권 설정이나 건재당 설정이나 다 배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거를 잘 알아야 된다. 건재당 설정 앞에 있는 임차권 설정은 무조건 인수 배당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거를 뭐 근거가 뭐냐? 근거가 뭐냐 하면은 이제 보면은 뭐 하여튼 우리 민법에 보면 그런 조항이 있어요. 조항 몇 종가 여기 있네. 민법 621조 임대차의 등기 2항에 보면요. 부동산 임대차를 등기한 때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이야기는 인수다 말 인수. 생긴다 이야기는 자 인수다. 인수이다. 뭐 이야기고. 그러나 말소 기준 등기 이후라면은 당연히 소멸되겠죠. 당연히 소멸된다. 그래서 이제 인수다 이야기입니다. 인수다. 배당은 안 된다. 배당은 안 된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배당 안 된다. 합니다. 이게 이제 임차권 설정 요거는 인수가 되는 거지. 이 배당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배당은 안 됩니다. 배당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금액이 몇십억 되기 때문에 보통 보면 그래요. 뭐 25. 자, 이런 겁니다. CGV에서 돈을 50억을 주고 이제 저기 상가에 큰 극장가를 빌립니다. 전세를 들어가요. 그럴 때 그러면 이제 롯데마트 같은 거, 막 큰 대형마트 있죠. 지하에 보니까 대형마트가 막 주상가 보니까 밑에 막 큰 상가 있더라. 교보 빌딩 밑에 상가 큰 게 있더라. 이런 거는 전부 다 임차권 설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는데 요거는 이제 건재당 앞에 있는 거는 무조건 인수가 된다. 그래서 이제 인수가 되기 때문에 요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제 롯데마트나 극장주 이런 사람들은 이제 돈 주고 할 때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봅니다. 고향에 이 마트가 있어요. 이게 뭐지? 신세계가 무슨 마트입니까? 05에 13444. 05에 13444. 이 마트입니까? 이 마트. 자, 한번 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대강 보세요. 경기도 고향에 이게 이 마트인데 438억이 351억 떨어지니까 누가 352억이나 받았습니다. 352억에. 그래서 아마 법무법인에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보니까 이마트가 경매가 나왔습니다. 이마트. 전자지도를 보면은 여기가 이제 이마트. 이마트 아시죠? 이마트가 이게 경매가 나옵니다. 이게 로드뷰를 보고 보면은 이제 이마트가 이게 한 80억 정도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마트 보이죠? 이마트가 이렇게 해서 이제 매장 있고 이마트가 있는데 이 이마트에서 돈을 줄 때 이게 이제 438억짜리 건물입니다. 8억짜리 건물에 한 351억이 떨어지니까 법무법인에서 자 우리 이마트가 경매 놓았으니까 이마트 일산점입니다. 대하역에 일산점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임차권 설정이 있어요. 임차권 설정 있고 그 다음에 건재당이 국민회에서 이제 들어오고 이렇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인수다 소멸이다. 이제 그냥 인수 알겠죠? 그러면은 79억 한 80억이 인수니까 그럼 낙찰을 만약에 이렇게 받으면은 더하기 또 한 80억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한 435억이 됩니다. 근데 법무부에서 못 넣는가 봐요, 이거를. 그냥, 이것도 설정이고, 그죠? 임차권 설정도 설정이고, 건저당도 설정이고, 다 배당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경매개당도 배당을 했어요. 원래는. 했는데, 자, 그렇게 배당을 쭉쭉 하다 보니까, 소유자 입장에서, 내한테 좀 돈이 한 80억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앞에서 이게 임차권 설정, 요것도 배당해 주비고, 그 다음에 뭐 국민은행도 배당해주고 뭐 외환은행도 배당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소유자가 돈을 거의 못 받았어요. 그래서 소송을 겁니다. 야, 왜 이거 배당을 해주노? 이거 임차권 설정 요거 80억 요거 왜 배당을 해주노? 이래가지고 결국은 대법원에서 그거 잘못된 거다. 요거는 배당하면 안 된다. 배당은 아니고 아까 뭐라고요? 배당이 아니고 뭐라고요? 인수다, 인수. 자, 그래서 이게 우리 옥션원은 잘 해놨어요. 여기 보니까 인수라고 이렇게 70억. 인수 여기 맞습니다. 이게 맞는데
이거를 안반 이제 법무부인에서 자 85 손해 갔으니까 그 법무부인은 쓰러졌다 살아있다 지금 쓰러졌죠? 쓰러졌습니다. 한 방에 80억을 손해를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럼 뭐 80억 더 주고 샀으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있겠냐고 352억 주고 산 사람이 야 법무부인 너가 책임자 했잖냐 책임져라. 89 너가 물어 너가. 그래서 한 방에 쓰러졌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이런 거 하나 아차 잘못하면은 그렇습니다. 요게 이제 임차권 설정이 요게서 건저당 앞집했을 때 이게 건저당보다도 이렇게 해서 이제 앞집했을 때는 인수가 된다. 그 근거 조항은 민법 621조다. 그죠? 효력이 생긴다. 제3자 은행에 대해서 이렇게 효력이 생긴다.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인수다. 배당은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이해가시죠? 이런 거를 잘 해석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뭐 들으니까 쉬운데 공부를 하려고 하면 전부 다 하면 좀 복잡해요. 복잡하고 이제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속으로 임차권 설정 저거는 잘 없지만은 금액이 큽니다. 보통 몇십억짜리예요. 몇십억, 몇백억이 되는데 극장가, 이마트 뭐 주로 그런 겁니다. 그런 데서 이제 해놓은 것은 전부 다 인수를 원하기 때문에 해놨다. 그죠? 그래서 인수라 해야지. 그 배당됩니다. 그거 덜렁덜렁 해놨다가 만약에 25억이나 이게 79억이 인수인지 모르고 낙찰을 받아갖고 잔금을 치르고 보니까 인수더라. 나가라고 이제 하니까 인수, 야, 25억, 79억 내놔라 하니까 날 아프시죠? 그럼 만약에 입찰 대응했다. 돈 주고 입찰 대응했다가 뭐 해야 됩니까? 큰일 나는 거죠. 그럼 예로 350억 낙찰받은 사람이 이 명동의 사치 할머니다. 그러면은 80억 손에 입힌 사람한테 어찌 됩니까? 총 들어가서 한 방 쏴겠죠? 그럼 맞아야 된다, 맞아야 된다. 피해야 되겠죠, 그때는. 맞으면 안 되고 딱 피해가지고 미안하게 해야 되겠죠. 그때 뭐 손해 범위에 넘었습니다. 그죠? 개인이 한 80억씩 이런 물기는 힘들고, 아마 법무법인 같으면은 큰 예로 김앤더장이나 큰 뭐 로펌 이런 데 같으면은 별 문제가 없죠. 그래도 큰 손해 반 거죠, 그죠? 사실 큰 손해 반 겁니다. 자,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겠다. 주택 임차권 설정과 달리 임차권 설정, 이리 된 것은 인수다. 앞집에 있는 거는. 자, 적용 범위 그런 것은 이겁니다. 예로 무허가 건축물을 임대차 보호 적용된다 안 된다? 되죠? 무허가 불법도 임대차 보호에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상가인데 임대차를 주거로 들어왔다. 그것도 임차인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적용 범위는 사실 거의 무한대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법인도 이제 자기 종업원을 넣을 때는 이제 종업원을 전입신고할 수도. 그때 임대인이 임차인이 조그마한 중소기업체 법인이라도 자기 종업원을 그다가 아파트에 이제 사택으로 이렇게 넣으면은 다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이 되고 은행은 안 됩니다. 은행은 대기업이죠. 대기업은 그렇게 안 해요. 은행은 보통 전세 돈을 1억을 2억을 주면은 전세권 설정을 해요. 안 되기 때문에 전입신고 이런 거 은행은 안 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은행 될 때는 은행은 다 전세권 설정합니다. 자, 한번 이야기할게요. 제가 신안에 마산역 지점을 하고 있는데 부산대학교 졸업한 이름이 정우성입니다. 정우성 영화 배우죠. 또 잘생겼어요 그 친구도. 그래서 내가 이제 입행해가지고 그 당시 한 7년 전에는 전세 보증금이 1억이었어요. 아마 지금은 뭐 2억, 3억 이렇게 다 올라갔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1억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무이자 쓰겠다고 이제 신청서 올라온 거예요. 그 친구가 이제 입행을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야, 정우서, 너는 저 삼성전자나까지 신안에 말로 들어왔나 했더니 삼성전자는 이 전세 보증금 있는 게 없대요. 복지후생이. 그래서 복지후생은 아마 삼성전자보다 금융기관이 더 잘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은행을 갔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은행을 바로 입행해서 군대를 갔습니다. 3년 동안. 가면 봉급 줄까 안 줄까? 지금 대한민국에 군대 갔다고 봉급 주는 회사가 있습니까? 없죠. 제가 다닐 때는 이제 봉급을 받았어요. 은행 다녀도. 그래서 100% 받는 경우가 한 50% 정도. 그거 받아가지고 장가를 갔습니다. 3년 모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은행에 이제 그렇게, 은행에서는 다 전세권 설정하지 뭐 전입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않는데, 조그만 중소기업체는 법이, 전입을 해도 임차인이 주식회사 조그만한 소규모 중소기업에다 하면은, 직원이 전입신고하면은 그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도록 이제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 친구 정우성이가 지금은 뭐 못된 모르겠다. 아마 차장이나 될지 싶은데, 요새 뭐 40대 이상은 나가라 해가지고 퇴직금 보니까 뭐 6억, 7억, 8억 막 주더라고요.
많이 주죠, 지금. 그래서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뭐 윤 대통령이 은행에 퇴직금 돈잔치 했다고 지금 뭐 난리쳤죠. 난리쳐가지고 금리까지도 지금 올리려 하다가 싹 내리고 지금 은행에서 눈치 보고 난리죠, 지금 은행에서. 예대 마진 너무 세게 먹는 거 아니냐, 너거. 예금도 시를 올리지 마라. 이래갖고 금리가, 정기형 금리가 쑥 올라가다가 쑥 떨어지죠. 떨어지고 대출금리도 쑥 올라가다가 같이 맞물려서 올라가다가 예금이 또 떨어지니까 같이 또 떨어지고 지금 조금 멈추듯 그래요. 그래서 은행에 보는 시각이 조금 곱지 않습니다. 옛날 제가 은행에 73년도 이제 은행 입행할 때는 75년도를 보니까 그때는 은행 봉급이 굉장히 셌어요. 은행 한전이 대한민국 최고 랭킹 2입니다. 랭킹 2인데 박정희 대통령한테 이제 공무원들이 봉급 인상을 요구하면서 은행원하고 여직원하고 공무원 과장하고 비교를 했어요. 봉급을. 그래도 은행 여직원이 많다. 그래서 박정희가 노발대 받았고 하여튼 저 은행 전마다 문제 있다. 안 그래도 명절에 보면 내 집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옛날 소정이나 달고 있을 때 내 집에는 설탕 한 포도 안 들어오는데 은행 지점장 집에는 막 설탕이 줄을 서가 있고 그러더라. 이런 겁니다. 그래 조사해라 됐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은행 여직원들의 봉급의 시간의 수당이 예로 10만원 같으면은 한 5분의 4가 시간의 수당입니다. 6만원은 원 봉급이고 시간의 근무가 4만원입니다. 그래서 한 40%가 시간의 수당이다. 그게 뭐냐? 육체 근로자도 아니고 이 사무직을 보는 사람이 시간의 수당이 뭐가 필요하느냐? 이래가지고 저거 그냥 봉급 올리려고 만드는 거다. 없애라 됐어요. 그래갖고 저도 이제 맨날 보면 이제 퇴근할 때 보면 근무의 시간을 2시간 했습니다. 3시간입니다. 사인 받고 지인한테 그렇게 해서 막 결제 올리고 그렇다면 손을 뿌렸어요. 그래서 은행원들이 이제 봉급이 아주 뭐 많은 시절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죠, 아직까지. 그죠?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비대면이 이제 워낙 많아지니까 은행원들이 지금 숫자를 굉장히 줄여요. 점포도 뭐 1000개면 1000개에서 한 500개를 줄이고 직원도 10,000명 같으면 뭐 거의 뭐 절반 이상으로 줄인다. 그죠? 그래서 빨리빨리 나가라고 이기 날 때 막 쫓아보냅니다. 그죠? 명퇴금을 한 3년 주죠. 제가 나올 때는 한 2년 반 받았는데 근무 안 해도 근무한 것처럼 2년 반을 플러스해서 한 3억 정도 더 주는 거죠. 근데 지금도 이제 한 3년 정도 근무 안 해도 주겠다. 이래갖고 나가라. 이러니까 이제 아마 이제 미리 나옵니다. 미리 나오고. 나오면 뭐 할까, 그러면? 여러 뭐 40대 후반, 50대 초반 나오면 뭐 할까, 지금? 100세까지. 뭐 이럴까, 그러면? 그죠? 참. 뭐, 7, 8억 받아가지고 참 많기는 많죠. 많은데 쓰는 깐이 있어가지고 그 한 몇 년 지나면 싹동망 없어요. 그거 없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는데 나오면 참 쉽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는 황경진 경매 전문 학원에 장기반을 입문을 해서 재수강까지 하면은 뭐 답이 안 나오겠나 싶다. 내가 볼 때는. 자, 봅니다. 첫 수분양자가 되면은 아파트 같은 거는 이제 미래가치 높아하고 수익이 잘 되는데, 자, 상가의 수분양자 분양받은 사람이 후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 동기를 이야기하면은 그래요. 우리 동기가, 이제 고등학교 동기 중에 한 명인데, 그 의료기기 판매했어요. 의료기기. 삼성병원 옆에 근처에서, 마산 삼성병원 근처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해가지고 한 10억 넘게 막 벌어가지고 이제 퇴직할 때 좀 보니까, 정산해 보니까, 그래갖고 상가를 샀습니다. 이게 저 1층에, GS 하나 샀어요. 이쪽 빌딩에 이제 1층에 GS 하나 샀는데, 한 15억 주고 사는데 절반은 자기 돈 들어가고 절반은 대출 받고 이래 산 겁니다. 그 하루에 한테 왔어요. 소송한다고. 그래서 이제 상가에 벽이 있는데 조금 티놓다 이거죠. 그럼 요거를 가지고 이제 분양사한테 소송하는 경우인데 왜 하나 했더니 이런 뭐 분양사가 내만 이제 맡은 줄 알았더니 CEO가 또 옆에 같이 들어오는가 봐. 같은 1층에. 들어오니까 경쟁자가 없다고 나는 분양 받았는데 15억 주고 하나가 두드러비면 발라먹기 아닌 거죠. 1층에서. GS 뭐 한 개 한호가 있고 저 끝머리에 또 CU가 또 반대편에 있으니까 사실 경쟁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15억 주고 상가를 샀는데 그때부터 지금 한 5년 지났는데 도장 찍은 날부터 지금까지 와이프하고 싸우면 안 돼요. 그 문제를 가지고 수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 자기 묻고 또 일하는 사람 묻고 또 GS에서 30% 가져가고 이러다 보니까 쪼개보니까 15억짜리 거서 막 GS를 움직여갖고 매출이 있어도 자기한테 떨어지는 거는 결국 막 1, 200 정도밖에 안 떨어지니까
지금까지 싸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가 분양받는 거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조심. 신규 상가 있죠. 신규 상가. 우리 경매에서는 한 10억짜리 3억, 4억 뭐 이 정도 받으면 어느 정도 좀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10억짜리를 대출 5억 하고 내 돈 5억 하고 10억 주고 사가지고 여러분들이 월세를 잘 받느냐? 그거 쉽지 않아요. 아니에요. 잘 받아봤자 제가 볼 때는 2천에 120 월세 1년 받다가 월세도 끊깁니다. 그러다가 3년 4년 지나면 제한 또 옵니다. 고마 5억 내가 퇴직금 전 거는 무시하겠다. 5억 대출을 제 이자가 얼마입니까? 6% 보자. 6%. 300만 원이죠. 300만 원. 거의 300만 나와야 됩니다. 300만 나와야 되면은 그게 월세가 안 들어오고 300만 나오고 관리비 나오고 하면은 죽을 맛이에요. 몇 년 해보세요. 해보면은 이제 아이고 그냥 내 5억 낸 거는 막 무시하고 대출금이라도 안고 5억 주고 가 서비스 뭐 능가 주겠다는 합니다. 여러분 할래요? 자, 그래서 상가 분양받는 거는 아주 조심해야 된다. 아시겠죠? 엊그제 중개사들 한 몇십 명 만났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어디고 둔촌 중호 있죠? 그거를 이제 한 중개사가 4개를 들어갔대. 4개 들어갔는데 다 떨어졌대요. 작은 게 25평인가 뭐 그런데 9억에 나왔대요. 9억에 나오는데 5 자녀 명의하고 이렇게 들어갔겠죠. 들어갔는데 4구치 다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됐으면 좋았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파트들은 그래도 좀 괜찮아요. 괜찮은데 상가 분양 받는 거는 아주 좀 문제가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특히 저 세종시에 상가 분양 받는 사람들, 그죠? 지금 전부 다 뭐 거의 90%가 내준소서 놓고 있죠. 내준소서 놓고 있습니다. 자, 토지만 낙찰받을 때 매각 제외된 건물의 선순위 임차인이나 유치권이 있더라. 자, 일단 문제가 없습니다. 예로 이리 무엇을 땅을 낙찰받는데 22에 2457 봅니다. 22에 2457.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원장님이 땅을 낙찰 받으면은, 그죠? 나는 땅 소유가 되는 거죠. 땅 소유됩니다. 보면은 이제 전주에 65평 건물은 제외되고, 건물은 요겁니다. 짓다 말한 거. 우리 수강생 중에도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 물건들. 이제 짓다 말았다는 얘기죠. 짓다 말았는데, 여기 이제 7억 4,100에 미납이 되고, 다시 또 경매가 되니까 6명이 붙어서 감정가보다 더 이렇게 올라갑니다. 2억 정도 더 올라갔죠. 여기에 대해서. 요 이제 건물의 위치가 어찌 되느냐. 이 위치가, 이게 어찌 되느냐. 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은 옛날에, 건전한 행거를 가지고 이렇게 경매를 넣어주는데, 요 낙찰받은 사람이 있는데, 낙찰받은 사람은 뭐 받았은 거죠? 땅만 받았죠? 땅 받았어요? 자, 그러면은, 요 땅의 주인이니까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지료나 철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료나 철거. 그러면은 주로가 착공이 요런 경우에는요. 주로 착공이 요거보다 착공이 먼저 됐다. 이러면은 같은 사람이 여기서 건물도 착공을 건당 땅 설정보다 착공 허가입니다. 건축 허가 말고 착공이 돼 가지고 건축 중인데 설정이 됐다. 땅하고 건물이 같다 하면은 법집권이 성립하는 거고, 만약에 설정을 했는데 뒤에 착공이 됐다 하면은 요거는 이제 철거로 봅니다. 간단하게 보는데, 그러면은 이게 건물이 있는 이 사람들 땅 낙찰자가 이 사람들에 보면은 건물 중에서는 또 완료가 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선순위 전입을 한 사람이 있을 거고, 선순위 또 전세권 한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유치권을 공사대금이 20억 있다 크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땅 낙찰자하고 관계에서 땅 낙찰자, 우리는 법정지 상권이 승립 안 되게 하죠. 관계에서 어떻게 되냐, 전부 다 이길 수 있다 말입니다. 땅 낙찰자가 이길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순위 임차인이나 선순위 전세권을 했다든지, 그럼 만약에 지를 안 주죠. 그 건물주가 안 주면은 경매를 넣습니다. 경매 넣으면은 선순위 전입자가 막 일이 많으면은 안 팔립니다. 그럼 결국은 땅 낙찰자가 20%대 사야 됩니다. 사지만은 거기에 점유하고 있는 선순위 전세권자나 선순위 전입자들, 나는 선순위인데 경매되기 전에 먼저 들어오는데 나는 지위를 대항력을 가지고 있다. 안 됩니다. 그건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되고, 나 건물에 20억 공사 대금을 했는데 그것도 땅의 불법 행위다 봅니다. 그것도 다 점유를 풀어라 이래 됩니다. 그러면 낙찰자가
일단은 키를 쥐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위에 있는 이런 건물에 땅 주인이 다른데 건물에 만약에 옵스테이라든지 막 들어온 전입자나 전세권자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거는 아마 전부 다 쫓겨나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체납 관리비. 자, 이 19의 9331은 이게 이제 지금 유치권 때문에 아마 소송이 문제되고 좀 연계가 돼버렸는데 한번 봅니다. 19의 9331. 위치가 참 좋아요. 수서역 근처입니다. 19의 933.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연구를 하고 수강생 낙찰 받으려고 준비를 했는데 문제는 강남구, 그죠? 강남구에 있는 전용이 47평. 누구 다음에 사세요. 요거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조금 위치는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고 안에 뺑글뺑글 돌면은 이게 이제 요 지하 2층이지만은 상가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요 부분만 지금 여기 경매 들어왔으니까 막 조용해서 그렇고 막 컴컴해서 그러는데 현재는 아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문제는 여기에 관리비가 많이 밀렸어요. 관리비가 한 2억 정도 넘게 밀리가 있는데 지금 이게 유치권이 이제 신고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유치권이 들어오죠. 유치권이 들어오고 여기에 유치권 배제 신청을 하고 이제 소송이 붙습니다. 서로가 막 붙어요. 그러니까 유치권을 소송하는데 그래서 지금 경매가 이게 이제 멈추돼 갖고 지금 소송 들어간다고 지금 변경이 된 것 같아요. 한 1년 정도 변경이 되고 지금 막 소송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송하면 거의 다 뭐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유동회사에서 자 여기에 이제 문제는 낙찰가가 낮게 사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 관리비가 한 2억 대입니다. 2억 한 2억 대요. 한 2억 대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러면 관리비가 예로 6년 밀렸다고 하면 뭐잡니까? 6년 밀렸다고 하면 3년치는 내부담. 3년치는 아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예로 공용 관리비가 있으면은 그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표대로 1, 2, 3년 안에 있는 이 체납 관리비는 여러분들이 아마 부담을 좀 해야 될 겁니다. 해야 될 거고 4년이 넘었다. 그죠? 그 다음에 전용 관리비다. 연체료다. 전용 전기수도 가스료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이제 부담은 아니다 합니다. 알겠죠? 전용 전기수도 가스료는 이제 부담이 일단은 요거는 뭐 3년이 아니라 막 애초부터 안 되지만은 공용 관리비는 4년, 5년, 6년치는 전부 다 여러분하고는 별 막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 대부분 판례 해석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보통 주로 아파트죠. 여러분들은 아파트니까 아파트는 주로 한 300만 원, 한 400만 원 많이 밀리면은 그래 밀려났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이제 부담을 하고 나중에 팔 때 필요 경비를 빼주고 막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뭐 관리비는 이제 상가는 많아요. 금액 아까처럼 상가들은 금액이 보통 몇 천만 원, 심지어 1, 2, 3억이 막 관리비 밀려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내가 부담을 해야 되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체납 관리비 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다. 그 3년 이내에 공용 관리비만 낙찰자가 부담하면 되고 3년 이내에 전용 관리비 연체료, 전기, 수도, 가스료는 아니고 3년 이상 경과분은 모두가 아니다. 자, 이해가시죠? 자, 넘어갑니다. 자, 우리 문정부에서 지난 정부에서 우리 그 임대차 3법을 만들었어요. 첫째, 계약갱신 청구권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2년 플러스 2년의 시행 중입니다. 요거는 주임법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주로 이런 거예요. 아파트 임차를 했어요. 임차를 보통 하면 2년 하죠. 2년 해갖고 이제 주인하고 서로 조용해서 예로 뭐 한 6억 정도 전세 들어갔는데 조용하게 넘어왔어요. 2년이 지나가 버렸어. 그러고 한 3년 반 됐어요. 3년 반 됐는데 그때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한번 쓰겠다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원래는 2년쯤 다 돼갈 때, 그죠? 다 돼갈 때 보면 2개월 전까지 서로 연락해야 됩니다. 집주인하고 임차인이 나 나가겠다 말겠다 하면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다 하면은 2년을 더 살 수가 있어요. 2년을 임차인 나가서는 못합니다. 못하는데 묵시적 행위 돼버렸어. 묵시적으로 서로가 이제 이야기를 안 했어. 3년까지 이야기 안 했어. 4년 다 돼가니까 이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빗길래 말래 됐는데 임차인이 나 좀 2년 더 쓸랍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1회는 쓸 수 있거든요. 무조건 1회는 쓸 수 있는. 그러면 6년간 살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문제는 요새 시끄러운 거는 임차인은 예로 2년 플러스 2년 하면서 2년을 더 쓰고 있습니다. 그럼 3년째 쓰고 있어요.
3년 다 돼가는데 통지하면은 바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3개월 전에 통지만 하면은. 알겠죠? 임차인한테 권리주는 거예요. 임차인이 3개월 이전에 하면 되는데 그게 조금 이제 예로 계약갱신 청구 2년 해놔놨고 2년 한 4개월쯤 돼가지고 3개월 만에 3개월 뒤에 나겠다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집주인들이 고노 치른다 지금 그런 기사가 많이 뜨거든요. 그거는 할 수 없습니다. 법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문정부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요구를 했는데 요 보면은 이제 6개월 전부터 그죠? 계약 기간이 끝나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해야 된다. 그 얘기가 중요하고요. 상가는 5년에서 10년으로 기간이 인정됐습니다. 그죠? 함부로 나서를 못하죠. 그래서 지금 월세를 함부로 못 내리는 이유가 한번 월세를 코로나다 이래갖고 월세를 전에 한 300만 원 받는 거를 150만 원 만약에 지금 깎아서 해줍니다. 예로 가용상 안 되는 게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1년 지나서 장사가 막 회복이 돼서 중국산 말고 그러고 바로 300만 원 올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이게 안 되죠. 그래서 함부로 못 내려주는 겁니다. 명동이나 이런 데서도 뭐 장사 안 되게 내라는 건 맞죠. 내놔야 되는데 한 번 딱 계약이 돼버리면은 우리 몇 년간이면 지금 임대차 보장 기간이 10년 그죠? 5년에서 10년 바뀌었으니까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럼 이럴 때도 이제 만약에 요건 상가는 1개월 전에 서로 통지를 하면은 이제 서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미리. 상가는 이제 1개월 전에 하시면 되고, 상가도 마찬가지 1년 해가지고 보통 2년 하죠. 2년 해가지고 이제 2년 하고 서로가 이제 미리 연락하면 되는데 2년이 지내버렸죠. 그래가지고 2년 한 4개월 돼갖고 임차인이 나겠다. 그러면 나가야 됩니다. 나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근데 집주인은 야 나가라 이런 소리를 하기 어렵답니다. 집주인은. 자, 그래서 그걸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표는 계약갱신 요구권에 이제 주인한테 유리한 경우입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2개월 연체했다. 그러면 나 계약갱신 못 받아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임차인이 허위 신분으로 불법 이용을 하고 있다. 예로 성매매 업소를 하고 있더라. 오피스텔 빌려줬더니 자 이런 거는 이제 못하게 하면 되겠죠.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 이사비 등을 제공한 경우에도 이거는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제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서로 이야기됐으니까 막 그거는 일주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고요. 자 넘어갑니다. 23번 한 장 넘기세요. 문정부 임대차 3법 중에서 계약갱신 청구권도 아주 중요하지만은 전월세 상한제です. 상한제는 5% 이내에 올릴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5% 이내. 자, 5% 이내인데 이게 연 단위는 이건 없애버렸습니다. 연 단위는 없고 5% 이내 이제 초과할 수 있다. 그죠? 전월세 상한제는 몇 프로요? 5%. 주택이나 상가나 5% 이상 올리면 안 됩니다. 그죠? 예를 들면은 보증금이 예로 3억인데 2년 됐어요. 그럼 5%는 뭡니까? 1,500만 원 오르도록 해야지. 야, 지금 전세가 많이 올랐으니까 4억 내놔라. 1억 더 올리라. 이런 이야기 못한다.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연 5%는, 이게 연자는 빠졌습니다. 연은 빠지고, 연은 없다 보면 됩니다. 일단 5% 이내다. 주택이나 상가는 5%. 그래서 이제 5%밖에 못 올리니까 이게 상가가 지금, 함부로, 월세를 낮추기가 어렵다. 옛날에 300만 원 받는 거를 코로나 때문에 장사해서 막 좋다. 막 지금 장사에 100만 원. 그래서 막 해줬습니다. 해주는데 그 다음 올라갈 때 야 이제 회복됐으니까 야 300을 원위치 하자. 이제 그게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신고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신고제 생겼어요.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 자, 요거는 6천만 원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면은 30일 이내에 신고를 한다. 그럼 신고하고 있습니까 지금? 월세 30만 원 이상, 그죠? 초과. 예로 35만 원 받는다. 예로 다가구에 35만 원 받는다. 신고해야 되죠. 이제 하만구는 필요 없고 시 쪽은 해야 됩니다. 시 쪽은 다 신고를 잘 하셔야 되는데 안 하면은 과태료 붙고 그래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월세 신고제는 여기 보시면은 30일 이내, 그죠? 계약이 체결되고 30일 신고해야 되고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한다. 초과한다. 그러면 초과할 때는 해야 되고 수도권 시 쪽에 지방의 창원시인데 해야 되고요.
함안군, 고성군은 안 해도 됩니다. 이런 걸 신고를 꼭 좀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임대차 3법의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런 책을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의해서 신고를 하시고 신고증을 임대차 주택임자 계약 필증 이런 걸 잘 받아야 되겠다. 자, 마지막으로 보증금을 월 차임으로 환산할 때 전환율은 얼마냐? 이제 복잡한데 지금 찾아보니까 주택은 연 5.5%, 상가는 12%를 초과 못하되 12%까지만 하면 이 무슨 말을 그러면은 1억을 예로 월세를 바꾸겠다. 1,000만 원을 월세를 바꾸겠다. 기존 임대차에서 바꿀 때에 이제 그 환산율입니다. 그죠? 환산율을 이제 5.5%, 상가는 12%까지만 적용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해놨습니다. 이 뭐 법이 복잡한데 여러분은 결론만 알면 되니까 중간 생략해두고 주택은 5.5% 이건 아까 매년 요거 5% 올리는 거 상한제 이건 다릅니다. 이 상한제는 이건 5%고 전월세 상한제는 주택이나 상가는 5%고요.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그죠? 이제 전월세를 막 바꾸고 있죠.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죠. 이렇게. 그럴 때 쓰는 것이 5.5%, 상가는 12%다. 그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지금 10분 쉬고 이제 오늘 교재에 들어가십니다. 오늘 교재는 매매사업자, 중요한 매매사업자 되었고요. 매매사업자는 이제 단타로 1억을 버리는데 7,700 낼 거냐, 2,200 낼 거냐, 5,500 버릴 거냐, 이제 그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51분입니다. 51분이니까 10분 뒤에 10시 1분에 만나겠습니다.